자, 이번 시간에는 기둥에서 장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둥에서 길이가 긴 우리가 기둥을 장주라고 합니다. 즉, 단면의 치수에 비하여 길이가 대단히 긴 봉이 그 축 방향으로 압축하중을 받을 경우에 이 봉을 우리가 장주라고 한다. 자, 봉이 축방향으로 압축하중을 받을 때 봉의 길이가 짧으면 단지 압축하중으로 인한 압축 응력으로 파괴에 도달하지만, 자, 가늘고 긴 봉이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게 되면 굽어지거나 처지게 되는 자굴이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굴 현상에 우리가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장비는 우리가 기호를 남다로 표시를 합니다. 자, 기둥이 얼마나 가느다란가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세장비라고 하고, 세장비는 자, 남다로 표시한다. 즉, 세장비는 우리 세장비 남다는 자, K분의 L 이렇게 표시하는데, L로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세장비는 남다. 그 다음에 자, K는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 그 다음에 L은 기둥의 길이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소 회전 반경 K는 우리가 루트 A분의 I다. 그래서 단면적분의 단면 2차 모먼트다.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세장비 남다는 자, K분의 L이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장비 남다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다가 30 이하이면 우리가 짧은 기둥, 그러니까 단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다가 30에서 160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중간 기둥이다, 중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주다, 그러니까 긴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남다가 1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60 이상이면 우리가 세장비가 160 이상이면 장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 10-1에 보시면 세장비 값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장비 남다가 목재는 일반적으로 80 이하, 그 다음에 주철은 70 이하, 그 다음에 경강은 95, 그 다음에 영강은 102, 연철은 115 이렇게 이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원형 단면에 대해서 우선 단면 2차 모먼트 자, I 값을 보시면 우리가 원형은 자,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나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X축 방향, Y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 값은 다 동일하게 64분의 파이 D의 4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회전 반경 K값은 루트 A분의 I라 그랬으니까, 자,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단면 2차 모먼트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64분의 파이 D의 4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루트 4분의 파이 D의 자승분의 64분의 파이 D의 4승,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자, 4분의 D 이렇게, 그래서 원의 최소 회전 반경 K 값은 4분의 D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세장비는 자, 람다는 K분의 L이라 그랬으니까 자, K 값이 4분의 D였죠. 그래서 4분의 D분의 L 하면 자, D분의 4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단면인 경우에 세장비를 구하는 식은 자, 람다는 D분의 4L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각형일 때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직사각형일 때는 자, 우선 자, 폭이 B고 높이가 H인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자, 단면 2차 모먼트는 자, X축 방향에 대해서 12분의 BH의 3승, 그 다음에 Y축 방향에 대해서는 12분의 HB의 3승 이렇게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B 값이 자, B 폭이 3이고 높이가 4인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IX와 IY X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멘트와 Y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각각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12분의 3 곱하기 4의 3승 그 다음에 IY는 12분의 4 곱하기 3의 3승이 되어 자, IY 값이 더 작단 얘기죠. 그러면 작은 값을 우리가 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Y 값이 우리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먼트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자, IY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회전 반경 K는 자, 루트 A분의 I인데 자, 우리가 A는 B 곱하기 H고 그 다음에 자, IX하고 IY 중에서 우리가 자, Y가 더 작은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IY 값을 여기에 12분의 HB의 3승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결국 세장비는 우리가 남다는 자, 여기에서 구한 K 값의 자, 기둥의 길이 L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세장비를 구할 때는 원형 단면이나 정사각형 단면에 대해서는 자, IX와 IY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와 Y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가 원형이나 정사각형에서는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B 값과 H 값이 다른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IX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와 Y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를 각각 구해가지고 이들 중에서 아까처럼 작은 값을 우리가 써줘야 된다. 자, 작은 값을 써줘야 우리가 더 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작은 값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름이 16cm이고 길이가 4.5m인 원형 단면에 기둥의 세장비는 얼마냐? 세장비는 아까 자, 원형 단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장비 구하는 식이 D분의 4L이었습니다. 남다는 D분의 4L이니까 D가 16cm고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가 센티미터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죠. 450m를 센티미터로 하면 450cm. 그러니까 4 곱하기 450cm에서 112.5 이렇게 세장비가 112.5가 되더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단면이 자 6cm 곱하기 12cm를 가진 길이가 3m인 기둥이 압축력을 받고 있다. 이 재료의 세장비는 얼마인가? 자, 이게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우리가 이 X축상의 단면 2차 모먼트와 Y축상의 단면 2차 모먼트를 각각 구해서 그 중에서 작은 값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장비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K 최소 회전 반경 K는 우리가 루트 A분의 I인데 자, A 가로 곱하기 세로 단면적 그냥 6 곱하기 12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12 곱하기 자 12분의 자 H 곱하기 B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이제 Y축상의 값이 더 작았다는 얘기죠. 단면 2차 모먼트가. 그래서 자, Y축상의 단면 2차 모먼트 IY를 썼습니다. 그래서 IY를 넣어서 1.732cm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IX와 IY를 여러분들이 12분의 BH의 3승과 자, 12분의 HB의 3승을 각각 구해서 작은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풀어봤더니 y 값이 더 작아서 iy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732cm가 됐고 자, 이제 k 값을 구했으니까 세장비 남다는 자, k분의 l이니까 1.732분의 자, 길이가 3m니까 300cm겠죠. 그래서 300 해가지고 173.21 이렇게 세장비가 나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자, 8번. 자, 안찌름이 80mm이고 바깥찌름이 90mm이고 길이가 4m인 자구라중을 받는 파이프 압축 부재의 세장비는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중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형인데 가운데가 뚫려 있는 자, 중공간일 때 우리가 안찌름이 안에 뚫려 있는 그 원이 80mm이고 바깥 지름이 90mm인 우리가 중공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K 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루트 A분의 I인데, 자, A는 4분의 파이 D2의 자승 마이너스 D1의 자승이고, 자, I 값, 단면 2차 모먼트는 64분의 파이 D2의 사승 마이너스 D1의 사승,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우리가 D2가 90mm, 0.00, 0.09가 되겠죠. 미터로 나타내면 0.09. 그 다음에 안찌름은 0.08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했더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03m가 되더라. 자 K 최소 회전 반경이 0.03m이고 자 그러면 세장비는 남다는 K분의 L이니까 0.03분의 자 4m 그러니까 4 그래서 자 133.3 세장비가 133.3이 나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문제입니다. 자 8cm 곱하기 12cm인 직사각형 단면에 기둥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지름이 200cm인 원형 단면의 기둥 길이를 L2라고 했을 때 세장비가 같다면 두 기둥의 길이의 B는 그러니까 L1분의 L2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남다 원하고 그러니까 두 개 직사각형하고 원형의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남다 원하고 남다 2가 같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남다는 K분의 L이라 그랬으니까 자 K1분의 L1하고 K2분의 L2가 같단 얘기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K1분의 L1, K2분의 L2에다가 각각의 우리가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L1분의 L2는 K1분의 K2다 이렇게 식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더니 자 2.165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L1분의 L2 값, 요 값이 자 K1분의 K2 해가지고 K1이 자 여기에 2 루트 3분의 B 그 다음에 K2가 4분의 D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에다가 넣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최소 회전 반경 구하는 거 아까 예제에서 풀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일러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10-3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기둥에 하중 어,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하면 기둥이 이렇게 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PB를 우리가 자굴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 자굴하중을 임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부담할 수 있는 기준하중 즉 자굴을 일으키는 최대 하중을 우리가 자굴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하중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안전율을 우리가 S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전하중 P는 우리가 자굴하중 즉 임계하중을 안전율로 이렇게 나눈 값을 우리가 안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P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둥의 허용하중은 자굴하중을 적당한 안전율 즉 안전계수 S를 고려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자, 또한 장주에서 자굴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굴이 발생되는데 재료가 불균질할 때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균일하면
균이라면 이렇게 압축아중에 이렇게 압축아중이 작용하는데 한쪽 부분이 우리가 더 결함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얘가 위에서 누를 때 이렇게 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가 균질하지 않고 불균질할 때. 두 번째, 하중의 방향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아무리 길더라도 정중앙에 이렇게 압축하중이 가해지면 얘가 압축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휘지 않는데, 얘가 편심이 약간 생긴다든가 작용하는 힘이 약간 비틀어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이 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둥의 중심선이 직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선이면, 직선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압축하중을 받기 때문에 휘지 않고 압축하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굴되는 현상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자, 장주에 작용하는 자굴하중은 종탄성 개수와 단면 2차 모먼트에는 비례하고 기둥 길이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오일러라는 사람이 입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PB 자굴하중은, 자, 여기에 있는 EI 우리가 강성계수라 그러죠. 종탄성계수와 단면 2차 모먼트를 고반값, 이거하고는 자굴하중하고는 비례하고 길이의 제곱하고는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PB는 자, L의 자승분의 EI와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비례한다는 식을 우리가 같다고 놓으려면 항상 비례상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례상수를 우리가 n파이의 자승이 여기 비례상수로 들어가는데, 자, 이때 들어가는 n을 우리가 단말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말개수를 기둥의 고정개수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자, 이때 들어가는 이 n을 우리가 단말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비례상수를 넣어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 자굴하중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여기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굴하중 PB는 자, n파이의 자승 n파이의 자승 L의 자승 n파이의 자승 곱하기 자, L의 자승분의 2i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n은 단말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L은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고, 자, 2는 종탄성 개수, 자, i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 ix가 12분의 bh의 3승이고 iy가 12분의 hb의 3승이므로 이 중에서 최소값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는 작은 값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얘기고, 자구를 일으키는 최대 응력, 즉 자구를 일으키는 최대 응력, 즉 자구 응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임계응력이라고 하는데, 임계응력은 우리가 자굴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또는 임계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자굴응력 또는 임계응력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PB가 n파이의 자승 L의 자승분의 n파이의 자승 곱하기 L의 자승분의 2i였는데,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응력은, 자, 자굴 응력 시그마 b는 n파이의 자승 곱하기 a L의 자승분의 2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a분의 i,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아까 최소 회전 반경 나타내는 식이었죠. 그래서 k는 우리가 자, a분의 i 루트, 자, k는 루트 a분의 i다. 이 식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n 파이의 자승은 l의 자승분의 2k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자, 이 식을 자, n 파이의 자승 남다의 곱하기 남다의 자승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말개수 n은 기둥을 지지하는 지점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로서, 우리가 단말개수가 작을수록 자굴은 일찍 일어나고 단말개수가 클수록 자굴이 늦게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자굴이 늦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더 큰 힘에 버틴다는 얘기죠. 결국 단말 개수 n이 클수록 강한 기둥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강한 기둥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떠한 경우에 n 값이 더 크냐? 자, 보시면 기둥의 상태가 한 밑에를 우리가 고정하고 위에를 자유단으로 놨을 때 우리가 이때의 단말 개수는 4분의 1이다. 그리고 양쪽을 우리가 이렇게 힌지로 되어 있는 양단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n 값이 1이고, 자,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은 회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n 값이 2고, 양쪽을 다 고정했을 때는 우리가 n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고정했을 때, 자, 단말 개수가 가장 크고 가장 자구라 중에 잘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굴세장비 또는 우리가 유효세장비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자굴세장비는 우리가 람다 2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람다 2는 자, 루트 n분의 람다, 우리가 세장비를 우리가 단말 개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자굴세장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자굴세장비 람다 2는 루트 n분의 람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기둥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식으로서 고든 랭킨식이나 테트마이어식 또는 존슨식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든 랭킨식은 다음과 같다. 자, 자구라 중 PB가 자 1 플러스 n분의 a 곱하기 k분의 l의 자승 분의 시그마 c 곱하기 a. 자, 요걸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n분의 a 곱하기, 자, 요게 우리가 남다죠. 그래서 남다의 자승분의 시그마 c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자굴하 중인데 자굴 능력은 이걸 a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a를 없애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b는 1 플러스 na 곱하기 k분의 l의 자승, 자, a가 없어지겠죠. 시그마 c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na분의 람다의 자승분의 시그마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구 능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고든 랭킹이라는 사람이 만든 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a는 기둥의 재료에 의한 상수, 실험식으로 이렇게 실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실험에 의해서 이미 값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L은 기둥의 길이고 시그마 C는 압축 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둥의 자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을 보시면, 자, 도심의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기둥의 자굴은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기둥의 길이가 길게 되면 재료의 불균질이나 축선의 비직선 오차 및 하중이 축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하여 약간의 편심을 가지게 되고, 자, 이러한 편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굴이 발생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축압축 하중에 의해서 굽힘이 발생하고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단면 치수에 비해 길이가 큰 길이 L인 기둥 AB가 그림과 같이 한쪽 끝 A에서 고정하고 B는 도심에 작용하는 압축 하중 P를 받을 때 오일러에 대한 임계 하중 PCR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값은 탄성 개수고 i는 단면이 2차 모먼트다. 자, 아까 우리가 자굴하중 구하는 식 배웠었죠. PB. 자, 자굴하중 또는 임계하중 PCR 똑같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굴하중은 n 파이의 자승 곱하기 l의 자승분의 2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밑에가, 자, 아까 우리 단말 개수 배웠을 때 밑에가 고정되고 위에가 자유단으로 되어 있으면 n 값이 4분의 1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자, 요 n값 대신에 4분의 1을 넣으면 PCR은 4L의 자승분의 파이의 자승 2i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둥까지 모두 마치고 재료역학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자, 온라인으로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